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죠. 54세 청소부 김지원. 이게 제 현재 모습입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참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7년 전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일 씨가 떠난 뒤 남은 건 3억이 넘는 빚뿐이었어요. 남편은 실종됐고 석 달 뒤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왜 혼자 가셨어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답은 없지만요.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커피 한 잔으로 때우죠. 청소 도구를 챙기면서 오늘 새로 배정받은 상가 건물 주소를 확인했어요. 강남역 근처 8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새 건물은 항상 긴장돼.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건물에 도착한 건 6시 반쯤이었어요. 1층 로비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누군가는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멈출 수 있거든요. 6층 계단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딱딱딱.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왼발을 살짝 끄는 듯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걸음걸이였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제일 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발목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리듬, 똑같은 간격. 제가 7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듣던 그 발소리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죠. 회색 정장에 검은색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키는 178cm쯤, 어깨 넓이와 목덜미의 각도까지 모든 게 제일 씨와 똑같았어요. 제일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보기 전에 7층 문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짧은 순간 옆 얼굴에 윤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일 씨는 죽었습니다. 장례도 치렀고 납골당에도 갔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계단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우디 계열의 따뜻한 향. 제일 씨가 늘 뿌리던 그 향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미쳐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김지원. 스스로를 때리듯 뺨을 가볍게 쳤어요. 그리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7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이번엔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었어요. 제일 씨의 얼굴. 7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조금도 늙지 않은,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음색. 제가 밤마다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였죠. 아니에요.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남자의 목 뒤가 보였습니다. 3개의 점. 제일 씨 목 뒤에 있던 점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점 3개가 거기 있었어요. 제일 씨.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못한 듯 계단을 내려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점이 3개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빚을 갚느라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였던 그 사람. 그가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일 씨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오래된 사진 속 그의 얼굴과 오늘 본 남자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저를 두고 사라진 거예요? 사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7층 복도에서 그를 기다렸죠. 오전 8시 반쯤 계단에서 그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멈춰서서 저를 봤죠. 네, 무슨 일이세요?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희라고 합니다. 7층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태희.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윤재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청소 때문에 여쭤봤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태희. 그 이름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명일까요? 그날부터 저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은 항상 혼자 먹었어요.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2스푼 넣는 습관도 제일 씨와 똑같았습니다. 당신 맞죠?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왜 다른 이름을 쓰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 제일 씨는 하루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눈앞에 있습니다. 기다려요.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가봐야겠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강태희를 관찰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이렇게 유용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강태희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계단을 이용했고 엘리베이터는 단 한 번도 타지 않았죠. 제일 씨도 폐쇄 공포증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싫어했었어요.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강태희는 항상 7층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먼저 먹고 밥을 뜨고 반찬을 골고루 섞는 순서. 제일 씨의 식사 습관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어느 날은 그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줍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왼손으로 줍더군요. 제일 씨처럼요. 왼손잡이.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강태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죠. 일주일째 관찰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강태희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을 걸쳤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태희 씨, 내일 병원 예약 잊지 마세요. 여자가 사무실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친밀한 느낌이 물씬 풍겼죠. 알았어요, 수민 씨. 강태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편안한 어조였어요. 이수민. 그 이름을 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수민은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은은한 장미 향수가 났습니다. 저처럼 손이 거칠고 늙은 청소부와는 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제일 씨가 살아있다면 그 곁에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7년이나 지났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7층 화장실 청소 시간을 늦췄습니다. 이수민이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예상대로 오후 3시쯤 이수민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희의 사무실로 들어갔죠. 태희 씨, 이번 주 검사 결과 나왔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때요? 강태희가 물었어요. 아직 기억 회복은 어려울 것 같대요.
뇌 손상 부위가 워낙. 이수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억? 저는 귀를 더 기울였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수민 씨 덕분에 잘 살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태희 씨. 제가 더 빨리 발견했으면. 그만해요. 수민 씨 잘못 아니에요. 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걸레를 꽉 쥐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뇌 손상? 그래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건물 관리실로 갔습니다. 관리인 박 씨와는 일주일 전부터 안면이 있었어요. 박 씨 7층에 강태희 씨라고 계시잖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강대리?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얼마나 오래 일하셨는지. 4년 됐을걸요. 착한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4년. 재일 씨가 실종된 게 7년 전. 시신이 발견된 게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그렇다면 중간에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 맞다. 이수민 씨가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면서 도와주고 있다던데. 사고요? 네. 등산 사고였나?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등산 사고, 기억 상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일 씨는 한강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재일 씨가 아니었다면, 만약 재일 씨가 어디선가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고 살아왔다면, 말도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들어맞았거든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이수민이 혼자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이수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의아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수민의 눈빛이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강태희 씨 말인데요. 제가 말을 꺼내자 이수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그분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왜 그걸 물으시죠? 이수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친절하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수민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부터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기억을 잃으셨다던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수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관리실에서. 함부로 사람 일을 캐묻지 마세요. 태희 씨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저를 쏘아봤죠. 죄송해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신 태희 씨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수민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키고 있구나. 이수민은 강태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사람인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재일 씨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재일 씨의 목 뒤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내일 강태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가 재일 씨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일 씨가 맞다면? 그런데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수민이라는 여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도 알아야 해.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렸어요. 빚을 갚으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일 씨가 실종되던 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어요. 재일 씨, 정말 당신이죠? 사진 속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살아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강태희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면 희망이 생겼어요.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그가 제일 씨라면 왜 7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잃었다 해도 3년의 공백은 설명이 안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일 씨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들, 영수증들, 회사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박민석. 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일 씨의 회사 동업자였어요. 실종되기 한 달 전쯤 제일 씨가 그 이름을 자주 언급했었죠. 민석이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제일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바뀐 번호였죠. 민석기술. 제일 씨의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회사는 아직 존재했어요. 대표는 박민석. 제일 씨가 사라진 후 박민석이 회사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제일 씨는 회사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민석이 전부를 가져갔다는 건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건물로 향했어요. 오전 8시 20분 평소보다 일찍 7층에 도착했습니다. 강태희를 기다렸죠. 10분 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딱딱딱. 강태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찍 오셨네요. 네, 청소할 게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를 보려고 일찍 온 거였죠. 강태희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네. 그가 돌아봤어요. 혹시 북한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일 씨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죠. 강태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북한산. 왜 그곳을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등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나요? 강태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 착각인가 봐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했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성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민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강태희의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1시간쯤 후에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민과 마주쳤어요. 아까 태희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이수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태희 씨가 불편해했어요. 이수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북한산 얘기를 왜 꺼내셨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으시죠? 이수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요. 남편? 7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강태희 씨가 제 남편이랑 너무 닮아서요. 이수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목 뒤의 점도 똑같고 걸음걸이도 습관도. 증거가 있어요? 이수민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일 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수민이 사진을 빤히 봤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닮긴 했네요. 인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지만 태희 씨는 4년 전 등산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어디서요? 북한산에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산. 계곡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병원으로 옮겼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됐어요. 신원 확인이요? 지문 조회를 해도 안 나왔어요. 신분증도 없었고요. 그럴 리가. 제일 씨는 분명 신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지문도 당연히 있었어요. 이상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도 조사했지만 결국 신원 미상으로 남았어요. 이수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희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요. 언제부터 돌봐주신 거예요? 4년 전부터요. 병원비도 제가 냈고 재활도 함께 했어요. 태희 씨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이수민의 목소리에 소유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태희 씨가 동의해야죠.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수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뭐요? 일주일만요. 제가 확인할게요. 만약 제 남편이 아니면 2번 다시 안 나타날게요. 이수민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태희 씨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민이 돌아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인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태희 씨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세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재일 씨의 유품을 다시 뒤졌어요. 박민석과 관련된 서류를 찾았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회사 통장 사본, 이메일 출력물들이 나왔죠. 이게 뭐지? 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재일 씨의 필체였어요. 민석 횡령 의심. 2천만 원 빠짐. 확인 필요. 날짜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횡령. 손이 떨렸어요. 만약 박민석이 횡령을 했다면, 그리고 재일 씨가 그걸 알았다면, 그래서 사라진 거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석 기술 홈페이지에서 박민석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내일 만나야겠어. 결심했습니다. 박민석을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 해요. 밖에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재일 씨, 제가 꼭 찾을게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이수민이 준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재일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애호박, 두부, 된장, 멸치. 재일 씨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만 맡아도 좋아했었죠. 냄새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 희망을 걸었습니다. 후각은 가장 강력한 기억의 열쇠니까요. 보온 도시락에 찌개를 담아 출근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첫 시도였죠. 오전 10시쯤 7층 복도에서 강태희를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를 마주쳤어요. 강태희 씨. 네. 그가 멈춰 섰습니다. 이거 청소하다가 남은 반찬인데 드시겠어요? 보온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어색한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강태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제발요. 간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저를 불렀어요. 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찌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제 방식대로 끓였는데요. 맛이 익숙해요.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강태희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모습이었죠. 정말요? 네. 이상하네요. 분명 처음 먹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강태희가 빈 도시락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효과가 있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진 거예요. 다음 날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재일 씨가 즐겨 읽던 추리소설 책을 가져갔어요. 7층 휴게실 테이블에 슬쩍 놓아뒀습니다. 점심시간에 강태희가 휴게실에 왔어요. 책을 발견하더니 집어들었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중얼거렸어요.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몰래 지켜봤죠. 강태희는 30분 내내 책에 빠져 있었어요. 제일 씨처럼 책을 읽을 때 왼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맞아. 당신이야. 확신이 강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북한산 사진을 출력했습니다. 제일 씨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오후 3시쯤 강태희가 복도를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앗!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강태희가 걸음을 멈췄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진을 놓치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강태희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산, 계곡. 누군가 저를 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가요? 누가 밀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하지만 아는 사람 같아요. 강태희가 괴로워했어요. 이게 무슨... 이수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희 씨. 이수민이 강태희를 부축했습니다. 저를 노려봤죠.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태희 씨가 이렇게 된 적 없어요. 이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줬을 뿐이에요. 무슨 사진요? 이수민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북한산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북한산. 태희 씨를 발견한 곳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주일 약속 취소해요. 다시는 태희 씨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싫어요. 태희 씨가 다칠 수 있어요. 이수민이 강태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너무 성급했습니다. 강태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제일 씨.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태희의 반응이 증명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깊숙이 묻혀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제일 씨의 물건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로 잠겨 있었죠. 이게 뭐지? 열쇠를 찾아 헤맸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제일 씨 낡은 지갑 안쪽에서 작은 열쇠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씨의 반지였어요. 실종되기 전에 빼놓은 걸까요? 왜 두고 갔어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어요. 지원에게 영원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원 씨죠? 저 강태희예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네. 내일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북한산 사진 속 남자. 누구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층 카페에서 12시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내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일 씨 준비됐어요? 반지를 목걸이에 꿰어 목에 걸었습니다. 내일 이걸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말할 겁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제일 씨가 좋아하던 밤하늘이었죠. 내일 만나요. 속삭였습니다. 7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강태희와의 약속까지 7시간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윤재일이라고요. 말해봤지만 이상했어요. 7년 만에 하는 말치곤 너무 건조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겼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에 건 반지 목걸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이수민을 마주쳤어요.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이수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희 씨가 당신을 만나려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태희 씨한테 들었어요. 만나지 마세요. 이수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요? 강태희 씨가 원하는 건데. 태희 씨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당신 때문에요.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무슨 진실이요? 당신 남편이 죽었다는 게 진실 아니에요? 이수민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에요. 강태희 씨가 제 남편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있어요.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반지가 흔들렸죠. 이게 뭔데요? 제 남편 결혼 반지예요. 안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수민이 반지를 빤히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DNA 검사요. 확실한 증거요. 이수민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검사하면 되잖아요. 태희 씨가 동의해야죠.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만나서 설득할게요. 안 돼요. 이수민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태희 씨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4년 동안 제가 돌봤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다 망칠 순 없어요. 망친다니요? 진실을 밝히는 게 왜 망치는 거예요? 태희 씨한테 당신은 낯선 사람이에요. 기억도 없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수민은 강태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수민 씨도 힘드시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강태희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이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래요. 사랑해요. 이수민이 고백했습니다. 4년 동안 곁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태희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밥 먹는 법부터 다시 가르쳤죠. 그런 태희 씨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수민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강태희 씨한테도 저한테도 수민 씨한테도요. 이수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태희 씨가 당신을 거부하면 물러나세요. 약속할게요. 이수민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모두가 아프네. 중얼거렸습니다. 11시 50분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강태희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강태희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네.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강태희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어젯밤 꿈을 꿨어요. 꿈이요? 북한산이었어요. 누군가와 등산을 하고 있었죠. 행복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얼굴은 안 보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여자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였어요. 분명 저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누구예요? 강태희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윤재일. 윤재일. 강태희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당신이 윤재일이에요. 용기를 냈습니다. 강태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7년 전에 실종됐고 4년 전 북한산에서 이수민 씨가 발견했죠. 말도 안 돼요. 강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목걸이를 풀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결혼 반지예요. 안을 보세요. 강태희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 글자를 읽었죠. 지원에게 영원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이 김지원이에요. 강태희는 반지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거라고요? 네. 실종되기 전에 빼놓으신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안 나죠? 강태희가 괴로워했습니다. 사고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기억하고 있잖아요. 된장찌개도 추리소설도 북한산도. 그게 다 우연일 수도. 아니에요. 당신 목 뒤에 점 3개 있죠? 제 남편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강태희가 목 뒤를 만졌습니다. 이건 걸음걸이도요. 왼발을 살짝 끄는 거. 교통사고 후유증이에요. 강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믿어줘요. 당신은 윤재일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강태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DNA 검사요. 제 머리카락이랑 비교하면 돼요. 부부니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건 좀. 왜요? 무섭거든요. 만약 정말로 저라면 7년의 시간이 사라진 거잖아요. 강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우리의 시간을요. 손을 뻗었습니다. 강태희의 손을 잡았어요. 강태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원 씨 맞죠? 박민석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민석. 제일 씨의 동업자였던 그 사람. 어떻게 제 번호를.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은데요. 왜요? 윤재일 씨 얘기 때문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민석기술 사무실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누구예요? 강태희가 물었습니다. 박민석이요. 당신의 옛 동업자예요. 제가 동업자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일어섰습니다. 지원 씨. 강태희가 불렀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같이 가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6시 민석기술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강태희가 옆에 있었어요.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더군요. 오셨군요. 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강태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제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아세요? 강태희가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찾았죠? 우연이었어요. 청소하다가 만났어요. 그럴 리가.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남편은 살아있어요. 강태희가 윤재일이에요. 선언했습니다. 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석 씨,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할 얘기가 많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내일이요? 네. 장소는 제가 문자 보낼게요. 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희를 한 번 더 보고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이상해요. 강태희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박민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강태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죠. 강태희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힘이 됐어요. 조금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박민석이 보낸 문자가 새벽 2시에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북한산 입구 카페에서. 북한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요? 뭔가 있어. 직감이 왔어요. 박민석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녹음기를 챙겼어요. 만일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박민석이 무슨 말을 할지 몰랐거든요. 강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지원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왔어요. 준비됐어요? 네. 9시에 북한산 입구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씨가 좋아하던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입어야지. 거울을 봤어요. 낡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태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긴장돼서요. 강태희가 미소 지었어요. 어색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카페로 들어갔어요. 박민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왔군요. 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강태희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민석 씨,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민석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횡령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돈 2억을 빼돌렸어요. 제일이가 알아챘죠. 강태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요? 제일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막아야 했죠.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았다니요? 제주도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얘기하자고요. 제일이가 따라왔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주도에서 뭘 했어요? 설득하려 했어요. 돈은 갚을 테니 신고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일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박민석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밀었어요. 절벽에서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하지만 제일이가 떨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인미수를 저질렀다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잃은 거군요. 제일 씨? 박민석이 놀라서 봤어요. 저는 강태희가 아니에요. 윤제일이에요. 강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아직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신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제가 그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 손을 쥐었어요. 지원 씨, 미안해요. 늦게 돌아와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박민석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용서는 못해요. 경찰에 가야죠. 강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자수할게요. 7년 동안 괴로웠어요. 박민석이 울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박민석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강태희가 저를 안았어요. 지원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편하게 불렀습니다. 제일 씨. 울면서 대답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조금씩요.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같이 읽던 책, 이 산에서 함께 걷던 날들.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당연하죠.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7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수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수민 씨한테 가야 해요. 제일 씨가 말했습니다. 네. 함께 회사로 갔어요. 7층 사무실 앞에 이수민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 돌아왔죠? 이수민이 물었습니다. 네.
제일 씨가 대답했어요. 다 들었어요. 복도에서요. 이수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수민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제일 씨가 이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4년 동안 저를 살려주셨어요.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태희 씨와, 아니, 제일 씨와 함께한 시간이요. 이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제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지원 씨 남편이었으니까요. 이수민이 저를 봤어요. 잘 돌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민이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수민 씨, 제일 씨가 불렀어요. 이수민이 멈춰 섰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윤제일 씨. 이수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일 씨는 회사 일을 정리했어요. 박민석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수하기 위해서요. 저는 7층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제일 씨의 발소리를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딱딱딱.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일 씨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네. 제일 씨가 옆에 앉았어요. 여기서 처음 봤죠? 네. 그때 당신 발소리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일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금색 반지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사무실 서랍 깊숙이 있더라고요. 왜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안쪽을 봤습니다. 제일에게 영원히. 제가 제일 씨에게 준 반지였어요. 결혼 5주년 선물이었죠. 기억해요? 조금요. 당신이 울면서 이걸 껴주던 모습이 어렴풋이. 맞아요. 그날 저 많이 울었어요. 왜요? 너무 행복해서요. 제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원아. 네, 제일 씨. 키스했습니다. 7년 만에 입맞춤이었어요. 계단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긴 헤어짐 끝에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집에 가요. 네. 우리 집으로요.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7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꿈만 같았습니다. 제일 씨가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일 씨가 현관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네. 7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청소부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죠. 미안해. 제일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요.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잖아요.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고프시죠? 뭐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먹고 싶어. 제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 만에 남편을 위해 밥을 하는 거였죠. 찌개를 끓이는 동안 제일 씨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이 사진, 결혼식 날이에요. 기억나요? 조금씩요. 당신이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맞아요. 서약할 때 반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함께 웃었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제일 씨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야. 이거였어.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 내내 제일 씨는 계속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원아, 박민석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네.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저도 진술해야 하고요.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요. 같이 갈래요? 당연하죠. 손을 맞잡았어요.
그날 밤 제일 씨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직 어색했거든요. 7년의 시간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제일 씨의 비명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으악! 달려갔어요. 제일 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일 씨 괜찮아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제주도 절벽이었어요. 민석이가 저를 밀었어요. 떨어지면서 당신 얼굴이 보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안아줬습니다. 제일 씨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제일 씨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아침이 밝았어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민석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제일 씨. 박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 씨. 제일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다 자백했어요. 횡령도 살인 미수도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는데. 박민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자수한 건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제일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박민석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제출했죠.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윤제일 씨의 지분이 인정될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몇 달 정도요. 경찰서를 나왔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민이었습니다. 수민 씨. 제일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이수민이 다가왔어요.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요. 이수민이 저를 봤어요. 지원 씨 잘 부탁해요. 수민 씨야말로. 저는 괜찮아요. 미국으로 가요. 새 출발이 필요해요. 언제요? 다음 주요. 이미 비행기 표 끊었어요. 제일 씨가 이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꼭요. 당신도요. 이수민이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제일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 저랑 있을 때 행복했어요? 제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수민 씨가 없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이수민이 돌아섰어요. 수민 씨. 제가 불렀습니다. 이수민이 멈춰 섰어요. 고마워요. 제 남편을 살려줘서요. 천만에요. 사랑했으니까요. 이수민이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제일 씨가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회사로 갔습니다. 제일 씨의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직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강태희가 윤제일이었다는 사실에요. 대표님이셨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오래 비웠네요. 제일 씨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법적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짐을 싸는데 서랍 깊숙이 작은 금고 열쇠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제일 씨가 열쇠를 들었습니다. 금고 열쇠 아니에요? 어디 금고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무실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제일 씨가 서류를 봤어요. 박민석 앞으로 주식을 양도한다. 날짜는 실종되기 하루 전이네. 이상해요. 왜 양도를요? 강요당한 것 같아요. 서명이 떨려 있어요. 제일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석이가 협박했나 봐요.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서류를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6층 계단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내려가서 주워봤습니다. 금색 반지였어요. 이게 제가 제일 씨에게 준 결혼 5주년 반지였습니다. 여기 왜 있었지? 제일 씨가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기억나요? 잠깐만요. 제일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계단. 여기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민석이었어요. 언제요? 실종되기 전날이요. 민석이가 위협했어요. 주식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을 해치겠다고.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양도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일 씨. 그리고 이 반지를 빼놓고 갔어요. 당신한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어요. 바보예요. 왜 혼자 짊어지려 했어요? 당신이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제일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네. 계단 위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했어요. 우리의 사랑을요.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이번엔 빼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요. 네.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지원아. 네. 사랑해요. 저도요, 제일 씨. 7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긴 이별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민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횡령과 살인 미수죄였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그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법원을 나오며 제일 씨가 말했습니다. 네. 회사 문제도 정리됐어요. 제일 씨의 지분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민석 기술은 다시 윤제일 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꿨죠. 새 출발이에요. 제일 씨가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우리의 새 출발이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일 씨가 말렸어요. 이제 안 해도 돼. 내가 벌잖아. 아니에요. 이 일이 좋아요. 왜요? 이 일로 당신을 찾았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제일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건물만 맡아줄래요? 전담 청소 관리자로요. 정말요? 네. 월급도 2배로 드릴게요. 감사해요. 키스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제일 씨가 어딘가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요? 가면 알아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 도착한 곳은 북한산이었어요. 여기. 기억 되찾은 곳이잖아요. 새로운 추억 만들고 싶어요. 손을 잡고 산을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천천히요. 중간쯤 왔을 때 벤치에 앉았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쁘다. 당신이 더 예뻐요. 제일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직도 입이 싸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원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제일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데요? 재단을 만들려고요. 재단이요? 네. 이름은 2번째 기회 재단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저처럼 인생에 2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기억을 잃은 사람, 빚 때문에 힘든 사람, 다시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도 같이 할래요? 저요? 네. 당신이 제 2번째 기회를 만들어줬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할게요. 꼭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요. 한 달 후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첫 번째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수민이었어요. 수민 씨?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락받았어요. 재단 소식이요. 언제 돌아오셨어요? 어제요. 잠깐 들렀어요. 이수민이 수표를 내밀었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좋은 일에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제일 씨가 수표를 받았어요.
미국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요. 이수민이 수줍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두 분 다요. 수민 씨도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편안했어요. 과거의 아픔이 아물었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수민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태희 씨가 제일 싫어하는 걸요? 직감이었어요. 발소리 듣는 순간 알았어요. 대단해요. 사랑이 그런 거군요. 수민 씨도 곧 느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수민이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미소였어요. 6개월 뒤 재단은 100명이 넘는 사람을 도왔어요. 빚을 갚아주고 재화를 지원하고 새 출발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람 있어요. 어느 저녁 제일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둘이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아, 잠깐만요. 제일 씨가 저를 세웠습니다. 왜요?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예전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제일 씨, 7년 전에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해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결혼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요. 제일 씨의 눈이 진지했어요. 김지원,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100번이고 1000번이고요. 제일 씨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일어서서 안았어요. 오래오래요. 사랑해요, 지원아. 저도요, 제일 씨.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 제일 씨를 만났던 날처럼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함께니까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7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돈도 행복도 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계단에서 들린 발소리. 그게 시작이었어요.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기억으로요.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7년의 시간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함께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우리는 그 기회를 남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시간도, 기억 상실도, 고통도요. 그걸 저는 배웠어요. 54세 청소부 김지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제일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요. 같이 집에 가요. 네.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울렸어요. 딱딱딱.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발소리니까요. 함께 걷는 우리의 발소리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걸어갑니다. 앞으로 함께요. 영원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